안녕하세요. 책 읽는 상담사 지혜입니다. 오늘은 웅진북센의 단행본 브랜드인 모너드 출판에서 발간된 예민함이라는 선물이란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책의 저자는 예민하고 격정적인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주제만을 연구해온 정신건강 임상의이자 심리치료사 이미로님입니다. 예민하고 격정적인 사람들은 높은 공감 능력과 초민감성이라는 기질을 타고난다고 하네요. 저 또한 지하철을 타거나 잠을 잘 때는 꼭 귀마개를 착용해야 할 만큼 주위 소음에 민감한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 책에 대한 궁금증으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8월에 책 읽는 상담사 지금 같이 읽어볼까요? 5명 중 1명은 매우 예민한 사람. 일레인 아론은 1995년에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매우 예민한 사람의 개념을 널리 알렸다. 아론은 성별에 상관없이 전체 인구의 15에서 20%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예민한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반응성 면역체계와 신경체계가 더 발달해 있다. 그 말은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 강한 냄새, 거친 표면, 시끄러운 소리 같은 자극에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반응한다는 뜻이다. 예민한 아이들은 예민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닥치면 쉽게 당황하고 힘들어하며 타인의 감정적 고통을 느끼고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런 예민한 아이들은 부모와 기질적으로 어떤 조합을 이루는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기이하고 예민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향으로 일컬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활동적이고 요구가 많고 고집스러운 아이로 불리기도 한다. 아론이 개발한 자가진단 테스트를 바탕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특성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쉽게 깜짝 놀란다. 고통에 매우 예민하다. 단기간에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당황한다. 곱고 섬세한 냄새, 맛, 소리, 예술작품을 즐긴다. 밝은 빛, 강한 냄새, 거친 옷감, 시끄러운 소리가 힘겹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건너뛰어야 한다. 바쁜 하루 중에도 어두운 방이나 침대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서 다루는 격정적인 성격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그 두 가지 개념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하지만 격정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엄격함, 신속함, 열정, 쉽게 흥분하는 성향이 덧붙여진다.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본래의 개념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쉽게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로 묘사된다. 변화가 생기면 쉽게 동요하며 경쟁 상황에 놓이면 신경과민이나 불안정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일컬어진다. 단 매우 예민한 성향의 작은 하위 집단인 감각추구 성향은 예외다. 그들은 색다른 것과 모험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상하는 상황을 가능한 피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라는 조언이 제시된다. 실제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와 심리상담가들은 자극을 제한하고 당황해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하지만 예민하기만 한 게 아니라 격정적이기까지 한다면 이런 조언은 불충분하다. 격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자극이 지나친 자극만큼이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심신이 건강한 상태는 경험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도전을 경험할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몰입의 상태에 이르려면 일, 사람, 관계, 일상적인 활동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활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목표는 자신을 완충제로 감싸고 삶의 부분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전이 적절한지를 찾는 데 있다. 좋은 기분만 느껴야 한다는 착각. 현대사회는 좋은 기분만 느껴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조용히 하고 눈물을 뚝 그치라는 말을 들었고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배웠다. 주위를 둘러보며 분노를 조절하는 법이나 슬픔을 없애는 법에 대한 조언을 담은 잡지와 자기계발서들이 넘쳐난다.
의료계에서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는 누군가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그에게 감정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일부 심리치료사들은 합리적인 감정과 비합리적인 감정을 나누고 환자에게 제어하도록 노력해보라고 격려한다. 그러나 조언을 따를 수 없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결국 자기 비난과 괴로움의 순환에 갇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 최근 연구들은 좋은 기분을 추구하는 접근법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리학자와 심리치료사들은 괴로움이 감정적 아픔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런 아픔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실히 깨달아가고 있다.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며 살아갈 때 심리적, 육체적 행복과 안녕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인지행동 치료의 제3의 물결로 일컬어지는 수용전념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자비중심치료,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같은 치료법들이 나왔다. 치료의 목표는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없는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하며 사는 것이다. 그동안 써왔던 방식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접근 방식을 써봐야 할 때다. 홍보하고 격변하는 감정 세계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억누르라는 조언이 불충분하다. 이 책을 펼친 당신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 감정의 흐름을 수용하고 그 흐름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감정과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기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 성격은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흔적이다. 좋든 싫든 어릴 때의 가족 경험은 오늘날의 우리를 형성한다. 어릴 때 당신은 일어난 일들을 타당하게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찾아야 했다.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던 생각과 행동은 성격 형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때로는 평생토록 영향을 미친다. 살아남기 위해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적응했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도 사람마다 달라진다. 세심히 뜯어보고 엉킨 부분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완벽주의적이고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갇혀있는 적응된 자기 모습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방어 기제는 아주 힘든 시기에 살아남도록 도왔던 당신의 훌륭한 일부분임을 기억하자. 그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존중해 주어도 좋다. 그런 생존 패턴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방법을 알아냈으니 당신은 가서 편히 쉬세요. 감정적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회복 과정의 아주 중요한 단계를 이룬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남은 평생 당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다.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당신의 격정성은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격정성은 그동안 숨겨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당신과 주변 사람들이 잠재우거나 교묘히 조종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척 하려고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늘 위기를 돌파해왔다. 이제는 새로운 현실에 눈뜰 때이다. 당신의 격정성은 결함이나 질병이 아니다. 격정성을 지녔다는 것은 남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자질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삶의 길이 남들보다 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격정성 덕분에 뛰어난 공감 능력과 예술적 재능, 성견 지명을 갖춘 사람이 됐다. 당신의 특이한 성격은 당신이 가진 재능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선물이다. 이제 곧게 서서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할 기회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5명 중 1명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예민함이란 기질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민하다 보니 겪는 어려움들은 각자 다양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예민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조언을 들려주고 있어요.
또한 중간중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성찰 연습,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응 연습, 일상생활에서 삶을 관리하기 위한 쓰기 연습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혹시 타고난 예민함으로 인해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예민한 나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